하와이는 95%가 그린벨트예요. 민간이 5%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5%도 소수가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안녕하세요. 고미연TV의 고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PD님, 요즘에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 미국 중에서도 어느 도시로 많이 여행 갈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괌 많이 가지 않을까요? 네, 괌이 아무래도 가까워서 많이 가시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 중에 하나가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와이라는 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방금 하와이가 주라고 했잖아요. 네. 하와이는 섬 아니에요? 하와이를 하나의 작은 섬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와이는 8개의 주요 섬과 100개나 되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8개의 주요 섬들은 하와이 여행을 염두에 두셨더라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오아후라든지 빅아일랜드라든지 카우아이, 라나이 이러한 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 하면 와이키키라는 도시는 들어보셨어요? 그 와이키키 해변 막 들어보긴 했어요. 네, 와이키키 해변,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해운대 같은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와이키키라는 동네가 있는 주가 바로 오아후주입니다. 그 오아후가 그럼 메인 섬이겠네요. 네, 오아후가 주 섬이고요. 그 외에도 빅아일랜드 화산섬이라든지 그런 고급 리조트가 많이 즐비한 마우이라든지 카우아이 등등 라나이라든지 이런 섬들이 있습니다. 피디님, 우리나라 제주도에 몇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한 30만 명 살잖아요. 네, 정확히 30만 명 정도 넘게 살고 있는데요. 하와이는 섬이라고 하니까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주도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총 15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히 15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오아후 주섬에 모여서 살고 있고요. 대부분의 인구가 호놀룰루 메트로 지역이라는 그 오아후에서도 최남단의 해안가를 따라서 모여서 거주하고 있어요. 더 재미난 점은 그 오아후가 제주도보다도 작거든요. 하와이 주가 대한민국 면적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오아후 주는 제주도보다도 살짝 작습니다. 한때 제가 알기로 하와이가 또 신혼여행지로 되게 각광받았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각광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와이의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가까운 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편도로 8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미국의 주이기 때문에 미국 여행을 갈 때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와이 생각하면 푸른 하늘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떠오르시잖아요. 네. 그만큼 미세먼지가 없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 환경 때문에 많이 찾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날씨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와이는 사실 날씨로 따지면 비수기가 딱히 없거든요. 365일 연평균 기온이 한 26도 정도 되고 여름에도 29도, 낮 평균 기온이 29도고 그리고 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거기가 지금 바다가 사면으로 둘러싸였는데도 습하지가 않아요? 네, 전혀 습하지가 않고 오히려 사막성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건조하고 햇살은 매우 세지만 태양을 피해 있으면 굉장히 선선합니다. 그래서 365일 날씨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지로 찾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와이에 관광을 많이 간다는 건 날씨도 좋아서도 있겠지만 결국 여행객 입장에서는 치안 이런 것도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네. 치안은 어때요? 미국은 총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를 뽑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랭킹이 되거든요. 그만큼 도시가 총기 소유는 물론 되지만 치안이 안전하고 비교적 큰 사건 사고가 없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군인이라든지 경찰이 인구수당 더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와이를 돌아다녀 보시면 경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치안이 안전한 편이에요. 그렇게 경찰이나 군인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하와이가 미국의 최대 해군 기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매년 3만 명의 군인이 하와이로 배치가 되세요. 그 군인들이 또 주요 임차인이 되세요. 군인 숙소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임대해서 들어가고 네네. 하는 건가요? 군인 숙소도 지원이 되지만 미국은 특히 군인들에 대한 우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이 있으면 뭐 이런 군대에서 제공해주는 숙소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얼마 정도 지원을 받고 직접 집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와이가 이렇게 치안도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하와이가 다국적, 다민족 주예요. 동양인의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미국의 다른 주 대비. 그 외에도 원래 원주민 폴리네시아인들이라든지 많은 아시아계 그리고 원래 미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다국적의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하와이에서는 백인들이 더 차별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주 중에서도 섬이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모든 물건이나 원자재라든지 물자를 수입해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와이 몰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하와이의 뭐 자연이라든지 친근한 분위기라든지 개방적인 분위기라든지 깨끗하고 치안이 안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찾아주세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하와이를 여행으로도 가겠지만 투자를 많이 하러 가시잖아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하와이 투자하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하와이는 첫 번째로는 95%가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공급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섬이 8개나 있는데 네.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린벨트라는 동일한 용어는 아니지만 주정부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렇게 민간이 소유하지 않은 영토의 비중이 95%고요. 민간이 5%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5%도 소수가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예를 들면 호놀룰루 메트로 지역에 인구가 100만 명 가까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도 정말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아파트가 한두 채 지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하와이도 홍콩처럼 네. 되게 높은 건물들이 되게 많겠네요. 가장 많이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동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도 강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와이키키라든지 알라모아나라든지 워드빌리지라든지 이런 카카오코의 일부 지역,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를 따라서 고층 건물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주민들이 많은 거예요? 원주민이 당연히 현지인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미국 본토라든지 아니면 동아시아의 뭐 글로벌 자산가들이라든지 전 세계의 자산가들이 별장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5%밖에 개발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주정부 자체가 인허가를 거의 안 내줘요. 만약에 TPD님이 여행을 가셨어요. 휴양지로 여행을 갔는데 계속 모든 동네에서 공사 중이면 다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러 왔는데 그쵸. 막 건물 짓는 소리 들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하와이는 주정부에서 서비스업, 관광업, 호텔업 이런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내줍니다. 한 가지 예로 시행사가 진행하기 위해서 무려 25년 동안 그 허가를 따내기 위해서 공을 들였거든요. 그만큼 인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대표님 이렇게 공급이 제한된 것에 대해서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뭐든지 경제는 공급과 수요인데 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비단 관광 수요만 높은 것이 아니라 하와이가 가지는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그 천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껴서 현지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본토,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각국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전 세계 글로벌 자산가들이 하와이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와이를 가보진 않아서 네. 하와이가 바다에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하면 막 토네이도, 막 그런 자연재해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하는데 하와이는 일절 그런 게 없나요? 당연히 하와이도 자연재해가 있고요. 원래 화산섬이다 보니까 여전히 화산이 활동하고 있는 섬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글로벌 자산가들이 투자하는 섬과 동네는 오아후 주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주변의 섬들이 이런 해일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형적으로 막아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투자하는 지역은 그런 지난 수년간 자연재해가 크게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투자하시는 지역은 자연재해가 비교적 덜한 곳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파트너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은행도 가야 되고 뭐 중개사도 만나서 등기도 해야 되고 나중에 부동산도 관리를 맡겨야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와이는 아무래도 외국인에게 개방적이고 친근하거든요. 미국의 다른 주에 비해서.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하와이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차별을 덜 받는다든지 업무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했을 때 네. 임차 수요는 많이 있는 편인가요? 임차 수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은 현지인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매년 4만 명씩 새로 군인이 배치되잖아요. 그 군인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2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인분들도 임차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에 미국 전역에서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문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본토나 캐나다 추운 도시에서 하와이에서 한 달, 세 달, 뭐 1년 살기 하는 임차인들도 많이 있어요. PD님,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돼요? 수요와 공급에
거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도 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와이는 꾸준한 임대와 매수 수요가 뒷받쳐주고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난 40년의 통계를 보면 매년 5에서 6%씩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때도 다른 미국의 주는 큰 폭으로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와이는 1년 정도 떨어졌다가 이듬해부터 바로 반등을 해서 2년 만에 원래 가격을 회복해요. 그만큼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강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와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유용했나요? 전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와이를 그냥 관광지로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